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내 경제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먼저 살펴볼 건데요. 3.3% 정도 나오면서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연말 물가에 있어서 비상은 좀 한숨 덜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GDP 잠정치도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3분기 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로 좀 전환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보다는 0.6%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모두 다 예상치에는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고요.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8% 하락하면서 2,505선, 2,500선에 좀 걸쳐서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오늘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1,500억 원 가까이 좀 받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정도 하락하면서 8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시장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일단은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오전장은 약간 숨고르기 약세의 흐름들인데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같은 경우는 잠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마도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종목별 이제 테마별로는 하루 건너서 계속해서 테마들이 약간 돌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테마만 돌고 지수는 좀 가치는 약간 답답한 흐름이 좀 될 수도 있는데 또 급등했다 해서 그게 추세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급등했다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의 어떤 차트를 보고서 계속해서 좀 행보 국면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에서 이렇게 이제 추세 각도로 그어보면은 이런 하락 또 최종 각도로 보였습니다. 이와 이제 대칭적인 흐름을 만약에 보여준다면은 이런 흐름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한번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였고 또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횡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요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보통 고점에서 한 달 정도 횡보를 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조만간 현재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터닝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보통 이제 11월 달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는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횡보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는 있는 그 요소가 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중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12월 15일 내외의 또 흐름, 그러니까 12월이 다 가기 전에 중순 정도부터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어떤 그 상승의 또 흐름들이 확신하는 투자자들이 연말 이제 베팅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론대로라면은 뭐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힘이 없는 행보장이 될 수 있지만은 조만간 21선이 지지받는 선에서는 한번 12월 말에 들어올려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대한 주도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했던 그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루한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내년 시장 미리미리부터 좀 지금 자리에서부터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고요. 일단 오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시장이지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국캔컴퍼니입니다. 명예회장의 장남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주주인 차남을 상대로 지분 다툼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밝힌 건데요.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텔레필드입니다. 어제도 살펴봤던 종목인데요. 최대 주주를 변경하고 제3자 유상 증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ST큐브입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주고요. 미국 종속회사와 함께 면역 항암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포폐암, 대장암의 병용요법 임상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건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ST큐브입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 ST큐브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면역항암학회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빅팜과 이제 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가가 오늘 한 15%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베스트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이제 상한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20% 갔다가 밀렸는데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상한가다운 상한가다 좀 생각이 돼서 ST큐브를 현재 골랐는데요. 현재 면역 항암제, 다시 말해서 항암제 트렌드가 크게 보시면은 면역 관문 억제제 부분하고 부분이 가장 주류를 좀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출에서 키트루라든가 옵티보 이런 어떤 제품들이 보통 10조, 30조 이런 그 글로벌 어떤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현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현재 인식을 하고 잡아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방해하는 기전이 이제 부분이 암세포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재 방해하는 부분들을 좀 차단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체 면역세포에서는 PD-1, 그다음에 수용체에서는 PD-L1 부분들을 좀 차단하는 것들이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이런 발현들이 잘 안 되는 어떤 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리 그 암을 현재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제가 듣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ST큐브에서 좀 하고 있는 BT1, E1 부분들은 거의 모든 암세포에서 존재하는 어떤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면역관문 억제제를 물질을 써서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있는 건데 ST큐브가 그걸 최초로 발견을 좀 했고요. 그걸 제어하는 물질을 그에 대한 임상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병용요법을 했을 때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단독으로 했을 때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가치 그것 때문에 기술 로열티를 수출하면은 수조원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올해 연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임상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물이 나와서 바닥까지 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내년은 좀 틀리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임상에서 이미 이제 좋은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4,000원짜리가 현재
어떻게 보면 28,000원까지 굉장히 크게 또 현재 크게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가격적인 기관 조정이 내려와서 7,800원 저점에서 더블이 되는 점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인 바닥의 향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첫 번째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세 반전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최소한 냉단지까지 현재 올라가고 조정을 보이고 내년 이후에 좋은 기대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 현재 월봉 차트를 봐서도 지금 이제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양봉이 지금 이번 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좋은 흐름들이 한번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5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베스트 종목 ST큐브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주 모멘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첫 번째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 함께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오후장 인기주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리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기주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테마 장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수급이 비어있는 쪽으로 계속 좀 한 번씩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로가 세계 최고 성능의 양자 센서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예, 우리로 같은 경우는 오늘 양자 암호 센서인데 그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용화되기는 아직 멀었지만은 양자 암호 통신, 그러니까 통신 분야에서 양자 암호는 거의 상용화 직전에 좀 단계에 좀 해당이 되고요. 텔레필터가 4일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은 양자 관련 부품 쪽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로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통신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단일 광자 검출. 양자를 이제 검출을 좀 해야 되잖아요. 빛을 이제 검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센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센서뿐만 아니라 현재 다이오드 이런 거 센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최초로 개발을 좀 했고 여기에다가 제일 중에서는 라이다 쪽에서도 빛을 쏴주고 빛을 검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돌아온 빛을 검출하기 때문에 이때도 단일 광자 검출기도 필요하고 또 이게 양자 암호로 했을 때도 빛에 대한 암호를 뽑아내야 되는데 양자를 이제 검출을 하면서 이걸 암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로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한번 크게 급등했던 12,200원짜리가 3,000원 굉장히 많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보여주면서 횡보를 해주다가 첫 번째로 이제 올라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도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양자의 암호통신 부분들이 이제 통신 쪽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한 번 더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 우리로 꼽아주셨습니다. 물론 양자 암호 컴퓨터 이런 게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주가라는 것 자체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오후장에서의 주가의 흐름은 또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사실 테슬라가 어제장까지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급락한 지 하루 만에 2% 정도는 상승을 하긴 했거든요. 예.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세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구체가 워낙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쪽도 흐름이 약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은 이제
치킨 게임이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세뿐만 아니라 양산 뭐 이런 치킨 게임인데 차세대 쪽에서는 수급이 약간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슈 중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약간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제일 먼저 고개를 좀 약간 들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수 스페셜티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21선 돌파 안착 탄생 파동을 보이고 급등을 좀 해줬는데 급등하고 조정을 음봉 조정을 보이면은 보통 2, 3일 빠져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반전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전고체 쪽하고 전고체 쪽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우장 어떤 인기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골랐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일단 2차 전지 자체가 막 그렇게 힘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어제 하락분을 좀 만회하면서 움직이면서 오늘 18만 원 선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장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자율주행 반도체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해서일까요? 자율주행 기술 또한 계속해서 좀 한파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레벨 3 정도인데요. 현대나 기아차는 일단 레벨 3 상용화 계획을 연기를 했고요. 테슬라의 FSD 관련한 충돌 사고도 꽤나 좀 잦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반도체 원리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시장 전망성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반도체 이제 시리즈로 전공정, 후공정에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오늘은 칩리스, 팹리스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는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산업에 이제 적용이 되는 어떤 그 반도체.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부분에 이제 AI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율주행이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수혜주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파운드리 전공정 후공정에 대해서 좀 현재 했다면은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번 주 내로는 현재 칩리스, 팹리스 기업 디자인 하우스 개념, 다시 말해서 공장이 없이 새로운 칩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전체 개요를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모든 사물을 인식을 좀 해야 되겠죠. 각종 신호부터 각종 지도
뭐 이런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각종 현재 타인의 차량도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도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 이제 가장 포함이 좀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처리를 좀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제 통신의 개념도 이제 등장을 좀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약간 돌아가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현재 차량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어떤 5G가 상용화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주변의 모든 사물에 대한 어떤 그 사물, 현재 인터넷 통신, 그다음에 교통 체계하고 호환이 되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 내부에 있어서 이제 보시면은 차량 내부에 있어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인식 센서입니다. 주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라이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레이더, 이런 인식 센서가 가장 기본이 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현재 액추레이터, 다시 말해서 이걸 제동을 하거나 어떤 이 반응을 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부품들이 또는 이런 체계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HMI라든가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야만이 현재 자율주행의 차량으로서 어떤 성공을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센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내부에 장착이 돼 있는, 주변에 장착이 돼 있는 수많은 카메라가 자율주행이 될수록 계속 확대되는 어떤 흐름들이 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수십 개 포진이 자율주행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인식 센서를 다 인공지능이 더 감지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4단계, 3단계, 4단계에서 5단계로 접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일부 조건에서만 지금은 상용화되고 있죠. 부분. 근데 전체적으로 거의 웬만하면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그런 완전 주행이 미국에서는 로봇택시를 비롯해서 일부 상용화를 계속해서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시범 구간이시라면은 전 세계로, 전 도시로 확산이 좀 되는 어떤 그런 구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현재 대중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레벨 3하고 레벨 4나 5하고는 근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부분 자율주행은 아주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람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존하는 어떤 부분 자율주행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레벨 4, 5가 됐을 때는 현재 카메라뿐만 아니라 현재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적외선 카메라까지 각종 인식 센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인식 센서는 모두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카메라 탑재 부분들이 레벨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탑재 어떤 카메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카메라 위에 라이다, 레드가 있지만은 오늘은 이 카메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차량용 반도체, 인식 센서, 어떤 전체 반도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구조가 이제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현재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지 먼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분산형 아키텍처, 그러니까 부품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는 그런 분산형, 전체 통합되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이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가면 갈수록
기능별 집중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엔진 구동부면은 엔진 구동부, 그다음에 뭐 모터, 뭐 전력이면 전력, 센서면 센서 이렇게 분할, 그러니까 기능별로 분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걸 배선을 별도로 중복해서 깔아야 되는 그런 보통 자동차에서는 하네스라고 하는 어떤 배선망인데 어마어마하게 계속 2중, 3중으로 들어갑니다. 첩첩하게 들어가니까 그 어떤 그 가격만에서도 현재 무시도 못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그 킬로그램 수가 보통 50kg, 100kg 됩니다. 배선망. 그래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바꾼 것이 영역 집중. 그러니까 배선을 짧게 해야 되니까 한 번의 배선에서 모든 걸 통합해야 되니까 부분별 이제 반도체 칩이 통합하고 해서 전체 자기와 상관없는 여러 기능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중앙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배선망이 짧아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들도 중앙에 반도체 있는 하나가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에서 처리를 해서 중요한 것만 올라와서 처리를 하는 어떤 구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반도체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별에서도 현재 탑재가 되는 반도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반도체가 독식해서 모든 것을 제패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FSD 칩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뜯어보면은 테슬라의 칩이 가운데 칩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메인 칩이 있고 주변에는 현재 디램이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과 테슬라 칩이 왔다 갔다 상호 교환을 하고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카메라 인식 센서에서 들어온 코드선이 뭐 8개, 8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이제 그런 기념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뜯어보면은, 칩을 뜯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스템 온 칩하고 똑같죠. GPU, NPU, 탑재가 좀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 칩의 탑재 칩, 요걸 GPU를 뜯어보면 다시 램, 뭐 이런 부분까지 현재 뭐 진행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그 GPU 부분들이죠. 요걸 현재 NPU를 약간 뜯어보면은 뭐 SRAM에서 MACS로 해서 액티베이션에서 풀링해서 라이트 버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테슬라 자체적으로 중앙 완전 자율 칩을 탑재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중앙이고 현재 모든 존에서 오는 어떤 데이터 현재 똑같은 칩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자체도 완벽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중앙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식 센서가 사물, 사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캐치를 좀 해나가는 거죠. 캐치를 하고 어떤 그 완벽한 맵 어떤 부분을 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인공지능으로서 최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학습하는 데이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어떤 인식 센서가 중요하죠. 사물과 어떤 그를 이제 분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건데 이런 모든 데이터를 현재 중앙 컴퓨터에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 컴퓨터는 테슬라에서 도적 캐비넷에 해서 캐비넷, 도적 컴퓨터로 보내게 되었죠. 도적 컴퓨터와 완전 풀레스 자율주행 칩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도적 캐비넷에는 도적 캐비넷 안에 이런 박스가 있죠. 그래서 안에 박스 안에는 여러 개의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레이라는
어떤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칩이 좀 들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레이란 칩을 보통 8개가 장착이 되는데 하나의 이제 칩에는 또 다른 어떤 칩이 여러 개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D1 칩이라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어떤 통신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완성을 하게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칩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중앙 메인 칩뿐만 아니라 현재 카메라 인식 센서의 또 칩도 들어가고 카메라를 그 존으로 들어가는 어떤 중간의 역할. 중간 교육하는 역할도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보내는 역할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카메라 어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카메라에 대한 인식 센서에 대한 컴퓨터 칩을 개발하는 국내 업체,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발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대세로 어떻게 뛰어들고 있고 이게 인공지능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굉장히 내년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량용 인식 센서가 곧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좀 체계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살펴봤습니다. 상암동이 자율주행 시범지구다 보니까 사실 도로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 미래라고 느껴지지는 않았는데요. 자율주행 반도체에 있어서 스마트 레이더, 카메라 등이 좀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서 오늘 또 카메라 쪽에 집중을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테슬라의 FSD 칩을 위주로 해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율주행 반도체라고 한다면 차량용 인식 센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 내년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의 수익 달성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120%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STX는 338% 수익률 터치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113% 달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의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오늘 새로 편입된 종목입니다. 명예의 전당 7번째 등극한 종목이고요. 11월 9일에 소개해 주신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매수가 6,470원에 접근해봤고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119%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에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었죠. 11월 9일에 소개해드렸던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STO 관련주가 오늘은 살짝 좀 밀리지만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테마를 형성하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제시를 했을 때 이제 11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비트코인 강세 STO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재 유망한 종목이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갤럭시아 SM의 어떤 그 자회사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갤럭시아를 제시를 했던 부분들은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현재 뭐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추가 상승 뒤에 조정이 왔지만은 저점 4,000원에서 8,000원이면 더블이 왔죠. 그리고 조정을 보였고요. 6,000원에서 현재 더블이 되면은 12,000원, 12,000원 플러스 알파선에서 현재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더블이 되면은 하나의 변곡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축소 후 20일 부분들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2의 갤럭시아 머니터리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연속해서 8번째 100% 도전주가 또 조만간 또 탄생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편입된 갤럭시아 머니터리 살펴봤습니다. 일단 STO 관련해서도 지금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토큰 증권 시장이 앞으로도 내년에 계속해서 열릴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도 10% 넘는 강세는 보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살펴봤던 자율주행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주들 함께 차례로 만나볼 건데요. 먼저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칩셈 미디어입니다. 칩셈 미디어 오늘 3위 동메달 종목입니다. 워낙 유명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주가가 한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칩셈 미디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전체 어떤 그 부분에 왜 이게 이제 주목이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개념부터 잡아보면은 순수 이제 비디오 IP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비디오 어떤 코덱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현재 설계 자산을 현재 가지고 칩을 만들었을 때는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좀 되기 때문에 이 업체의 비디오 IP의 설계 자산을 여러 업체에서 쓰게 되면은 그에 대한 로열티가 급증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퀄컴이 모든 어떤 통신 반도체 칩에는 다 쓰기 때문에 그 로열티만 가지고도 수준의 어떤 그 대기업을 좀 됐듯이 글로벌 기업이 됐듯이 이제 마찬가지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칩을 어떻게 만드느냐 무조건 시스템 원칩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왼쪽에 시스템 원칩을 만들면은 일단 비디오 코덱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 업체에서 만든 부분들 인공지능 만드는 어떤 그 영상 처리에 관련된 특별한 기술적인 현재 칩이 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모든 영상의 어떤 인식 센서를 받아들여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인공지능 NPU 누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분석해서 초고속으로 현재 분석을 좀 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근데 NPU 가로에 열고 SR, NR, 뭐 OD 뭐 이런 건 있는데 어떤 기능인지 자 여기서 현재 어떤 기능인지 저 여기 보면은 SR, NR, OD 이런 기능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는 SR, 그다음에 노이즈를 없애는 NR. 그다음에 그 OD라는 것은 화면이 있으면은 그게 화면이 변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요거를 분석을 해서 따로따로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OD 기능을 탑재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거의 전문화돼 있다. 실시간으로 그걸 다 잡아내고 고화질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탁월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비디오의 또 영상 처리 부분들을 CPU로 처리하냐, GPU로 처리하냐 중요한 건데 이 업체는 NPU로 처리하기 때문에 초전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핵심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IP의 어떤 경쟁 사용을 현황을 보시면은 몇 개 없습니다. 중국의 이제 베리실리콘, 프랑스의 이제 알렉으로 외에 이 업체에서 독과점을 비디오 코덱 기술은 독과점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중국에서는 현재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 차단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어떤 그 현재 NPU 방식으로 영상 처리하는 이쪽의 부분에서 NPU를 만들어 달라, 영상 처리를 만들어 달라 의뢰할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칩셈 미디어의 매출액 구조를 보시면은 현재 중국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있죠. 미국도 중국의 기술을 의존해야 되는데
교육이 차단됐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를 의뢰를 하고 중국도 한국에 또 의뢰를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중개무역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상 처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엔비디아 GPU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의 초전력 어떤 속도 이런 부분들이 훨씬 탁월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입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칩셋 미디어의 설계 자산을 가지고 제품화하고 물론 제품화할 때까지는 뭐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이런 영상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의 화질 8K 풀 HD 방식, 다시 말해서 60프레임이죠. 60fps의 어떤 화질을 구현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최고의 또 화질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자,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칩셋 미디어 이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이미 갱신을 좀 했죠. 연초 것들을 갱신했고 또 상승과 조정을 보이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빨간색이 되면서 가장 먼저 현재 신고가 패턴을 보이면서 내년을 약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NPU로 영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 성능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중장기 IP의 매출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칩셋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차량이 또 혼자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눈 역할을 할 카메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고객사를 확보만 한다면 로열티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을 대비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텔레치스입니다. 네, 2위는 텔레칩스입니다. 대표적으로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고요. 이번에 발표했던 3분기 실적에서 분기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어선 게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흐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메달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텔레치스 중에 유일하게 이제 팹리스 기업 중에 베스트 5로 어젠가 얘기했을 때 올라왔습니다. 거의 처음에는 10몇 년 전에는 뭐 10억 이상 매출도 안 됐는데 계속 에서 매출이 증가되면서 상당 부분 되고 있는데 앞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텔레치스는 그야말로 텔레치스 영상 관련된 칩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앞에 이제 기기판 있고 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쪽에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 화면인데 이게 단순한 뭐 영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이제 반도체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옛날에는 아날로그 기기판을 썼잖아요. 계기판을 썼는데 디지털 기기판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게 화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있는 모든 신호를 여기서 받아서 여기에 이제 구현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판 어플리케이션을 전문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헤드워, 그러니까 유리창에 이런 디스플레이 기능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칩이 있는데 제너셋이 탑재되기도 하고 이러한 성장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고급차에서 보면은 내가 그 자율주행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 그 차를 찍은 것처럼 그런 착시 효과를 보이는 그런 어떤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지상에서 서라운드를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조합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스마트 콕핏 기술을
총체적으로 다 연결하는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텔레치스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인공지능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서 왜냐하면은 인포테인먼트에서 사람하고 교신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공지능을 칩을 이제 장착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아다스의 기능, 엔돌핀 어떤 제품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돌핀이라는 칩이 좀 개념입니다. 그런 차량에 대한 모든 센서를 디스플레이에 담고 있고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것을 조작하게끔 하게 되면은 현재 인공지능 어떤 아다스가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시스템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현재 모든 센서 부분들을 현재 그 디지털 클러스터에 모아서 여기에 단일 칩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다스의 또 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도전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스템들을 하나씩 둘씩 좀 장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2023년, 24년, 2025년 이런 칩들이 본격적으로 침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서 한번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종고 좀 돌파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어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인포테인먼트의 팹리스의 어떤 성장성 이 부분들을 높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텔레칩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1위 금메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금메달 종목은 넥스트 칩입니다. 네, 금메달 넥스트 칩입니다. 오늘 메달 종목에 다 칩 이게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종목명에. 일단 넥스트 칩 왜 금메달 종목인지 이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넥스트 칩도 마찬가지, 칩셋 미디어와 마찬가지 영상 관련된 센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지 센서 부분들을 현재 영상 처리 신호 ISP 쪽으로 전환하는 고화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제품 칩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현재 이 세부 내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반 영상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고화질로 변환시켜서 현재 이제 보내는 역할을 좀 하는 센서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AHD라고 해서 영상 전송 기술 부분들을 현재 카메라에서 현재 칩이 있으면은 요거를 중앙 컴퓨터로 어떻게 보내야 되겠죠. 영상 전송 어떤 기술을 제품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칩셋 미디어와 어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사람과 사물을 딱 구별해내는 그런 어떤 인식 센서, 아다스용 SoC 칩 이 부분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당연히 가온칩스나 칩셋 미디어 기술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어떤 그 현재 이미지부터 메인 컴퓨터로 옮기기까지 모든 단계적인 것들을 다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하듯이 처리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칩의 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관된 어떤 그때마다 이제 칩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모든 것들을 상호작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넥스트 칩의 경쟁사는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상 처리, ISP, 전송 AHT, 그다음에 인식 센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칩이 여러 군데 영역화된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 관계이면서 협력 관계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넥스트 칩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런 거에서 아파치라는 어떤 칩 브랜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의 어떤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넥스트 칩이 아직 요거는 신고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신고가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돌파를 하러 가는 어떤 그런 눌림목, 이게 일주일 정도 조정의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좀 오셔서 많은 정보를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오늘은 영상 센서, 그러니까 제일중위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 센서 중인데 이때 부분 분야별로 들어가는 칩을 시리즈로 제시를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위 금메달 종목 넥스트 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메달 종목에 대해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 자율주행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특히 카메라 관련한 모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수혜주들 살펴봤고요. 오늘 장에서 바이오 반도체, 양자 암호 쪽 주의 깊게 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 ST큐브 꼽아주셨습니다. 오후 장까지 흐름 함께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